안녕하세요, 박센다입니다. 혼다에서 저희 커브 신형 나왔다고 한번 타보라고 차를 한 대 빌려줘가지고 며칠 출퇴근이나 하고 주말에 하나랑 영화나 보러 갔다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신차 리뷰를 한다거나 제품 리뷰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서 그냥 차를 받은 김에 한번 뭐 시승기나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커브가 좋다는 건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단점들이나 장점들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뭐 신차가 나왔다고 저희가 리뷰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리뷰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정보 좀 찾아볼까 해서 좀 찾다가 보니까 어,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얘기를 해볼까 해서 출근길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는 이유는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아서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바이크 쪽은 그게 더 심하기도 하고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이죠. 뭐 도로 같은 거예요. 운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몇몇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유독 눈에 띄잖아요. 그런 거랑 커뮤니티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커브를 사려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바이크를 사려고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들이 부정적인 글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찾아보면은 절대 사지 마라라는 글들도 다수 보이고 저도 어쨌든 지금 바이크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10여 년을 바이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오는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예전이라 하면은 정말 옛날입니다. 2010년 이전 얘기죠.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되고 유튜브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커브도 그렇고 어떤 바이크도 그렇고 단점은 되게 많아요. 단점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그거는 바이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엄청 쉽거든요. 어떤 차를 구매해도 장점을 보고 자기 기준에 부합되는 차를 구매하는 거면은 남의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하나랑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하나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싸워요. 제가 그런 성격이라서 커뮤니티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들이라든지 반대되는 댓글들을 쉽게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에서도 뭔가 심각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공격적인 댓글이 있으면 저는 다 삭제합니다. 저희 채널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댓글 창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 깨끗한 이유는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지워서 없는 겁니다. 채널 게시글에도 많이 적긴 했는데 저희는 원아웃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이크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유튜브를 보게 되고 입문용 차량을 검색을 하게 되고 입문용 차량을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슈퍼커브가 월등합니다. 그리고 슈퍼커브의 장점이나 단점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단점을 먼저 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커브를 보게 됐는데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단점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차를 안 사게 돼요. 오토바이나 한번 타볼까 하는 사람들이 커브에서 포기를 하고 오토바이를 안 사버립니다. 저는 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차량을 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저배기량이 좀 몰려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고배기량들은 이미 오래 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아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바이크를 구매하실 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런 바이크를 사고 싶다라고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바이크에 부합되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바이크의 단점은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단점이 내가 처음 세운 기준에 대립하고 있는 게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이크를 사기가 되게 수월해질 거예요. 슈퍼커브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슈퍼커브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슈퍼커브의 가장 최장점은 엄청난 연비와 그리고 저렴한 가격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슈퍼커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는 출력이 부족하다는 당연히 나오고요. 가격이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ABS 없다. ABS 없죠. 없는 게 근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애매한 게, ABS가 있어서 안전한 건 맞죠. 근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슈퍼커브는 가격이 저렴해서 사는 오토바이인데, 그 가격이 저렴한 거를 ABS를 달고 나옴으로써 가격 자체가 안 저렴해지게 되면 슈퍼커브를 살 이유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귀엽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이쪽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슈퍼커브를 좋아했고, 슈퍼커브의 헤리티지를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아마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그 커브 프로 버전을 제외하고는 50, 90, 리틀 커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타봤어요. 커브는 전부 다 소유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브를 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승용 커브가 나와줬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크 힐 버전의 2인 시트죠. 저는 이 부분에서 혼다가 되게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승용 버전하고 상용 버전 1인 시트의 짐대 버전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출시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2인 시트 버전만 나왔으면은 원래 커브를 좋아하던 사람들이나 승용 버전의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심했을 겁니다. 다행히 두 개를 다 출시해 줘서 선택지를 넓혀줬죠. 선택지를 넓혀줬으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사면 되는데, 사지도 않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 내가 커뮤니티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하나의 커뮤니티고,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진 마세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잘 생각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단점이 없는 바이크는 없어요. 어떤 차를 타도 단점은 명확하게 있고 단점을 얘기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요거는 제 기준인데, 완벽한 차에 가까울수록 차는 타는 재미가 좀 없어집니다.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차들이 오히려 재밌어요. 도착했네요. 일단 출근을 했으니까 저는 이따 퇴근길에 좀 더 주절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괜찮죠? 색깔 예쁘잖아. 인터뷰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아, 내가 또 인터뷰하면 한번 또 떡상. 자, 스포크 힐, 그러니까 튜브죠? 튜브 펑크에 대한 내용하고, 이 CBS라고 그 연동 브레이크.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그 논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도 이게 보긴 했는데, 나 사실 별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CBS가 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어. 바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혼다의 기술자들은 이 바이크의 용도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의 세팅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 이 슈퍼커브는 어떤 용도로 타느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는 레이싱을 즐기기 위한 바이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 목적은 뭐 출퇴근, 통학, 그다음에 가까운 근교 정도, 그러니까 고속을 즐기는 분들이 타는 바이크가 아니야. 생활 밀착형 바이크.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고성능의 강력한 브레이크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CBS가 약하거나 슈퍼커브 브레이크가 약하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에는 슈퍼커브를 제대로 타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슈퍼커브를 그동안 4-5대 정도를 탔었잖아요. 그렇지. 완전 슈퍼커브 초창기부터 뭐 최근에는 한 뭐 2년 전까지도 이제 매년 이제 샀다가 또 팔고 또 뭐 나오면 또 샀다가 팔았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슈퍼커브의 성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나조차도 내가 이제 막 오프씬에서도 막 좀 많이 타고 그랬잖아요. 오프로드 씬에서도. 그렇지. 근데 그렇게 강력한 브레이크를 쓸 일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 논란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타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바이크에 진짜 다 좋은 걸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뭐 카플레이도 붙이고 TPMS도 붙이고 뭐 브렘보 끼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얘기한 대로 가격이 인상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아는 혼다는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브랜드예요. 안전과 약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바이크거든요. 참고로 저는 혼다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한 2만 가까이 되는. 그래서 누구보다 혼다에 대해서 얘네는 안전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 걔네가 CBS를 채택했다라는 거는 그 수많은 테스트를 해봤지만 CBS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ABS랑 CBS랑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영역대로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ABS가 달린 차에서 ABS 터진 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백이랑 바이크를 타지만 ABS가 터진 경우는 내 기억에는 일단 없어. 내 기억에도 없어서. 물론 이제 더 고속으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배기량이면 뭐 ABS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이 정도 배기량에는 내가 봤을 때 CBS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CBS도 없어도 된다 쪽이라. 자, 그러면 저거 튜브는? 튜브, 이게 나는 사실 스포크 휠 러버거든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지. 네. 그러니까 주로 제가 타는 바이크가 엔듀로, 오프로드, 듀얼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 바이크는 사실 스포크 휠을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튜브 타입.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튜브 방식의 장점은 이제 텐션이 좋아갖고 굉장히 불규칙한 노면에 잘 대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노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나라 노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물론 이제 잘 관리가 되는 노면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런 노면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튜브 타입이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포크 휠이. 근데 단점도 물론 있죠. 튜브 타입 있을 때 펑크가 나면 사실은 개인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펑크가 자주 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 나도 달리다가 펑크 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펑크 났던 적은 내 기억에는 일단 공도에서는 없었어. 오프로드에서 공기압을 많이 뺐을 때 비드가 씹히거나 이제 그랬을 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랬을 때는 펑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뭐 갓길이나 이런 데 위주로만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펑크 날 일은 사실 거의 없다. 그리고 만약에 펑크가 나더라도 요즘은 이제 그 보험사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치. 거의 뭐 필수로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가 쉽다. 혹시나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얘 전용 튜브 있잖아. 그거를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면 돼. 이제 튜브를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걱정이 된다면 그런 튜브 여분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면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포크 휠의 가장 큰 장점은 간지. 진짜 그치. 이거는 그치. 캐스팅 휠이 따라올 수가 없어. 그치. 뭐 그래서 사는 거니까. 이거 막 여기에다가 광택제 먹여가지고 쓱 닦아주면은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 그치. 그리고 뭐 살 때 이거 이제 스포크 살 때 조절하고 뭐 이제 그런 그거 걱정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 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동안에는 조절할 일이 없어요. 한 10만 타면 조절하나? 뭐 그때쯤에 할 수도 있겠지. 그때쯤에 근데 휠을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 솔직히 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왜 논란인지를 모르겠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은 라이딩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타시고 문제 생기면은 그때 고민하세요. 네,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오프로드 바이크를 이제 많이 타면서 훨씬 더 사실은 펑크 수리 걱정이라던가 그치. 바이크 트러블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험하게 타는 바이크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은 내가 온전히 즐길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때 생각을 하세요. 요즘에는 보험 그 긴급 출동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어. 저기 집까지도 갖다 주고 우리도 보험 출동으로 많이 오잖아. 많이 입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편하게 즐기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네. 내가 할 말 다 해줬네, 그래도. 아니 나는 누구의 편을 들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실제 슈퍼컵 오너고 나도 이제 슈퍼컵을 많이 탔던 사람이고 혼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는 만약에 나는 난 뭐 너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캐스팅 버튼 사면 돼.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 그게 난 논란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스포크휠 버전만 나왔고 뭐 다른 버전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어. 그치. 근데 선택지를 놓고 둘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세요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선택지를 두 개를 나눴다라고 뭐라고 하는지는 그걸 나도 굳이? 모르겠어. 우리가 실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는데 너무 잘 타지. 안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내용만 보고 어디서 이제 한정된 정보만 듣고 야 스포크휠 안 좋아, CBS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프다.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자기의 기준으로 이제 잘 해석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이제 한쪽에 이제 편중된 정보에 좀 치우칠 수가 있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요. 고마워요. 자, 조군이었습니다. 갈게요. 조군이었습니다. 갈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이씨. 가요. 네. 원래 퇴근하면서 커브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오토모토 조군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왕 타고 촬영하는 김에 제가 블로그라든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바이크 그렇게 오래 탔으면서 왜 대배기량 안 타냐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배기량을 되게 오래 탔었죠. 아마 바이크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대부분은 한 번씩 겪는 일인데 기변병이 오죠. 기변병이 왔을 때 1년 동안 기변을 8번 정도로 한 적이 있어요. 사볼 수 있는 브랜드는 웬만하면 다 타본 것 같아요. 대배기량은 제가 탔다가 내려온 건데 제 바이크 성향이 RPM을 되게 끝까지 쓰고 전에 GB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RPM 락이 걸릴 때까지 쓰는 바람에 되게 불편해하고 있었죠. 브레이크도 제가 거의 끝까지 다 잡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오프로드 타기 시작하면서 오프로드는 뒷바퀴를 거의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게 기본이라 오프로드를 타고 나서부터 제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공도에서도 뒷브레이크를 거의 끝까지 다 써요. 브레이크를 끝까지 다 쓴다는 얘기는 공도에서도 뒷타이어가 잠길 정도로 브레이킹을 한다는 거죠. 제 성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린 커브는 아무 이질감이 없습니다. 아까 조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걱정거리가 아닌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그래서 제가 대배기량에서 내려온 이유는 이 끝까지 쓰는 RPM과 끝까지 쓰는 브레이킹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 상한선이 250cc에서 350cc 사이입니다. 쿼터의 250, 350cc 그쯤의 바이크가 제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바이크더라고요. 편하게 타기도 하고 물론 장거리를 가게 되면 대배기량이 훨씬 편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장거리 투어를 가도 1년에 2번, 3번밖에 안 가는데 그 대배기량을 내가 유지를 하면서 방치를 하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대로 통합을 하자 해서 간 게 이제 쿼터로 들어간 거죠. 물론 사고 싶은 바이크는 대배기량 쪽에 많습니다. 이번에 나온 12100F도 마찬가지고
12400F인가 12500F인가 뭐 그것도 또 나오면 드릉드릉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쿼터를 유지하려고 하죠. 약간 정해놓은 기준이, 내 생활 패턴에서 GB350이 모자라게 됐을 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기변을 하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국 일주라도 한번 다녀온다든지 최소 반국 일주라도 한번 다녀오면은 고백이량 타고 갈 거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선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제 바이크 라이프의 대부분은 80% 이상이 출퇴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커브의 연비가 54.4km 찍혀 있는데, 이게 진짜 실연비로 54.4라면 차라리 다시 커브를 사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게 이 고유가 시대에 더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슈퍼커브 좋아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부정적인 글을 보고 그 슈퍼커브의 전부를 파악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격도 좋고 동급 대비 110cc 대비 엄청 잘 나가고 유지비 거의 안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비는 기름값이 아니라 부품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커브의 최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꾸미기거든요. 커브를 사면은 뭐부터 꾸밀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커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꾸며놓은 바이크들을 보면은 다 각자 개인의 개성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다양한 커브들을 보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커브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상담하는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슈퍼커브를 샀는데 여기다가 뭘 해야 되나요? 전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분의 성향을 알지도 못하고 용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자동차 구매할 때 풀옵션 구매하시는 것처럼 무슨 옵션을 해야지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게 적용되는 차들도 있어요. 대배기량이라든지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튜닝 파츠들이 거의 없으니까 약간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정도를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슈퍼커브는 아시다시피 튜닝 파츠가 너무 많아요. 모든 파츠 회사에서 슈퍼커브 파츠를 만들기 때문에 파츠가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보통 핸드폰 거치대랑 시거책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몇 달을 타보시라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하나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지인이 슈퍼커브를 사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튜닝 파츠라고 있어서 다는 것보다 타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서 자기만의 커브를 완성시키는 게 커브의 가장 큰 재미예요. 이 재미를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꾸며보면서 즐겁게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슈퍼커브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라이더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슈퍼커브를 입문하지 못하게 막는 부정적인 글들이 이 라이더 시장을 키우는데 되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기엔 제 성향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성향이라, 아무튼 커브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바이크 시장은 더 커질 거예요. 가격 많이 오르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물가 맞춰서 오르는 정도로 올라주면서 좀 오래오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커브를 구매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이 280만원 정도의 가격이 굉장히 부담인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먹으셨으면 너무 고민 안 하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조금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받는 중복된 질문들, 아주 초보자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의 질문을 조금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아마 제일 먼저 만들게 되는 거는 헬멧 쓰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 너무 기초적이라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요.